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 나도 작가. 오늘은 아, 네 번째 특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특강의 주제는요. 초고 완성 후 편집과 교정 교열인데요. 사실 기획 출판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원고만 작가가 쓰고 나면 사실 그 출판사에서 에디터가 편집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고 교열도 다 이렇게 해줍니다. 표지 제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기획 출판을 하시게 되면 출판사가 웬만한 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작가는 원고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전자책 과정은 이렇게 기획 출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출판사와 협업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출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고를 쓰시고 난 후에도 여러분이 직접 편집을 하시고 교정도 하시고 열도 맞추시고 이렇게 표지도 만드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이 지금 네 번째 특강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 쭉 이렇게 초고 작성을 아마 한 2주 조금 넘게 해 왔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와우. 아마 초고를 지금까지 잘 쓰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초고를 거의 이제 완성 단계까지 왔다라면, 오늘 이 특강을 들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이제, 어떻게, 편집을, 내용 편집부터 시작해서 초고 완성 후 해야 될 일들을 특강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까지의 어떤 진도대로 잘 못 따라오셨다라면 초고를 계속해서 써 나가시면서 이 특강의 내용대로 편집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목차는요, 여러분, 첫 번째가 초고 완성 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고 완성 후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내용을 고쳐 쓰기 해야 됩니다. 내용 고쳐 쓰기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고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초고를 자꾸 편집하고 내용을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하면 초고를 언제 완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초고를 고쳐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도를 쭉쭉쭉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게 썼던 것을 이제 내용을 한 번씩 처음서부터 훑어보게 되면 굉장히 눈앞이 막막해지고 이게 무슨 글이야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고쳐 쓰는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원고를 편집할 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 순서대로 이렇게 원고를 편집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일의 어떤 순서가 잡히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순서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번째, 전자책 사례를 통해서 직접 앞에 전자책을 쓰셨던 분들, 그분들의 어떤 최종 원고를 보시면서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교열하고 또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책 원고 쓰기 순서를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자책을 원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고 안에 이렇게 예를 들면 A4 용지의 원고 안에 제일 앞에 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 제목을 글로 쓰셔도 되지만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 책 표지라고 하죠. 책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 소개. 종이책을 얘기하자면 저자 소개가 책의 양 날개가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접혀지는 부분에 이렇게 앞쪽에 주로 저자 소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전자책이고 외부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저자 소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앞쪽에 표지가 나오고 난 뒤에 저자 소개가 나오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알고 이렇게
책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믿음과 신뢰감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를 먼저 쓰시고 목차를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목차에는 역시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써 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그 뭐죠? 어, 사례를 좀 다른 분들이 쓰신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이 바로 본문이죠, 본문. 이 본문을 지금 원고를 작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를 쓰시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책을 쓰시면서 참고했던 참고 도서나 참고 문헌이나 또는 뭐 부록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용어를 또 해설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록들을 그 뒤에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뒤에 나머지의 어떤 뭐 책의 어떤 출판일, 출판사가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은 마지막 장은 뭐죠? ISBN 그 뭐죠? QR 코드라든지 이런 넘버라든지 이런 거는 출판사가 대신해서 그것을 작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표지, 제목, 저자 소개, 프롤로그, 목차까지를 표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을 본문이라고 하고 에필로그 부분을 우리는 마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나 이런 거를 부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초고를 완성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초고 완성 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일 먼저 고쳐쓰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고쳐쓰기라는 것은 내용에 대한 수정입니다. 내용 수정 및 내용에 대한 편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건 뭐 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내용 수정하는 데 시간이 좀 제일 많이 걸릴 거고요. 이것을 하고 나면은 두 번째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프롤로그도 작성하시고 뒤쪽에 에필로그도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저자 소개를 쓰셔야 되는데 그 저자 소개라는 것을 지난번 처음 수업할 때 1차 시 수업을 할 때 워크시트지에 저자 소개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네. 그때 썼던 거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더 살을 붙이시거나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자 소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저자 소개와 목차 그리고 책에 대한 어떤 이 책이 이러이러한 책입니다라는 책 속에는 나중에 그 대형 서점에 올라갈 때 업로드할 때 그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책 제목을 클릭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목차를 보고요. 책 소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저자 소개와 그다음에 어, 뭐죠? 책 소개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책 소개, 저자 소개, 그다음에 목차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는 나중에 따로 제가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 파일에다가 쓰셔서 출판사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교정이나 교열을 하시고 전체적인 편집을 하셔야 되는 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들여쓰기 또는 대제목, 소제목, 꼭지라고 하죠. 우리가 본문, 글자들의 어떤 폼이라든지 글자들의 크기, 자간, 행간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통일성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제목을 챕터 1은 뭐 글자 크기를 15로 했다가 뭐 세 번째 장에서는 13으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통일성 있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다음번에 다섯 번째 특강에서 있는 표지 제작입니다. 사실은 표지 제작을 내가 표지 제작까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들 너무 잘하세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표지 제작을 해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그 디자인 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의 어떤 기본 역량에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요. 스스로 만든 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감이 간다라는 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표지 제작에서 우리 또 앞에 원고를 쓰셨던 분들이 표지를 얼마나 예쁘게 잘 제작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쳐쓰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쳐쓰기는 보통 한 7단계 정도까지 거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교과서상으로 7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실제 이제 고쳐쓰기 단계를 하시다 보면요. 뭐 어떤 분들은 7단계가 아닌 막 10번 정도 더 훑어봤다. 뭐 몇 번을 고쳤다, 수십 번을 고쳤다, 편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어, 처음에 초고 쓰신 원고를 내용 중심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수정하신 거를 가지고 편집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편집을 하시면서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제목이라든지 속꼭지의 제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카피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하시고요. 네 번째는 전체 교정 교열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렇게 했던 거를 한번 동료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가족들에게 이거 어떤지 한번 좀 봐줄래? 라고 하시면서 교정을 부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오타라든지, 오타라든지 또는 문맥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봐달라고 하면요. 좀 이렇게 가족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쳐쓰기 6단계에서는 팩트,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체 고쳐쓰기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파이널 체크를 하시는 건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여러 차례 고쳐쓰기를 통해서 사실은 완성도 높은 최종 원고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책은 쓰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고쳐 쓰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학위 논문을 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시게 되면 그 책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논문이 나오기 전에 프린트를 그 막 27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많은 그 뭐죠? 논문을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해서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넘기기 전에 논문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이제 제본이 되어 나오기 전에 그거를 이제 오타가 있는지 뭐가 문맥이 안 맞는지 열이 잘 맞는지 뭐 들여쓰기 이런 것들을 내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 연구원들에게 조금씩 너무 두꺼우니까 혼자서 다 보지는 못하고요. 동료들끼리 토미치 같은 거를 해요. 예,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너는 1페이지부터 한 50페이지까지, 너는 60페이지, 5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서로 눈으로 왜냐하면 웹상으로 볼 때 내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프린트를 해서 종이에 지면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눈에 띄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책 읽을 때 종이에서 이렇게 종이책 글 읽을 때 보면 오타가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품앗이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연구원들이 같이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도 좀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프린트를 하셔서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필 들고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작업은 하셔야 돼요. 네, 눈으로만 웹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영국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책을 쓰고 난 뒤에 이렇게 아내에게 책 원고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요. 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쓰레기나 다름없지. 하지만 7번째 수정 원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7번째 수정 원고가 나오면 아마 쓰레기란 말은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해밍웨이도 무기여 자리 거라라는 결말을 44번을 고쳐 쓰기를 했답니다.
예, 대단하죠. 이 유명한 작가도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어, 굉장히 그 뭐죠?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연재 칼럼을 수십 번을 고쳐 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책을 내거나 글을 내거나 칼럼을 쓸 때 이렇게 많이 고쳐 쓰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고쳐 쓰기 내용 편집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까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고 편집 순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초고를 다 작성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초고를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초고 완성한 원고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예, 그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멀티플레이를 잘 하실 수 있다라면 원고를 읽으시면서 오타도 발견되면 오타도 체크하시고 막 들여쓰기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요. 전체적인 내용 편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 원고 그러니까 오타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들여쓰기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초고 완성한 원고를 쭉 읽으시면서 내용 편집부터 하셔야 돼요. 읽으시다 보면요. 이 말이 안 되네. 내용이 이상하네. 고쳐쓰기 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뭐야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뭐 이런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초고 완성한 원고를 읽으면서 내용 편집부터 하세요. 내용 편집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편집이 좀 끝나셨다라면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그때 오타라든지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용 편집이 안 됐는데 오타 띄어쓰기를 같이 하면 내용이 문맥상 맞게 잘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칙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책을 쓰면서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내용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편집부터 완벽하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타나 띄어쓰기 이런 걸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목차와 본문 안에 여러분 목차 세우셨잖아요. 앞에 목차 세운 거를 가지고 내용 쓰시다 보면 초고 쓰시다가 보면 아마 목차가 좀 변경되거나 바뀌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차를 본문 쓰시면서는 본문에는 바꿨는데 실제 맨 앞에 목차는 옛날 거 그대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쓴 목차와 본문 안에 쓰신 뭐 챕터 1, 챕터 2의 목차 그리고 속꼭지, 꼭지 제목들이 맞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내용 수정하신 다음에 편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들여쓰기나 전체 어떤 틀을 맞추고 교정 교요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미지를 삽입했을 때 이미지하고의 어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해 주세요. 이걸 먼저 하시면요. 내용 편집을 하거나 오타를 고치고 띄어쓰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또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은 교정 교열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편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편집에서는요. 처음부터 내용을 차근차근 읽으며 전체 문맥과 흐름이 맞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보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배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들을 암묵적인 지식의 내용들을 이제 문서화시키면서 명시화시키면서 글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요. 뒤쪽에 가서도 어떤 글 내용을 쓰다 보면 앞쪽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 막 중복된 내용이 또 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쪽에 뒤쪽에 중복 내용이 있는지 그런 유무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특히나
웹상으로 이거를 나중에 편집하실 때 보시면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종이 지면에서 보시면요. 바로 빨간색을 체크한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체크하시고 막 종이를 접을 수 있잖아요. 접고 막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이러시면 굉장히 빠르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내용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자, 만약에 중복된 내용이 뒤에라도 또 나온다라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목차 내용이 맞는지 그런 순서 재배열하면서 목차도 같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내용 편집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와 저자 소개 후에도 이것까지 다 쓰셔서 전체 교정 교열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먼저 프롤로그를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혹 물으시잖아요. 프롤로그가 이제 왜 머릿말, 뭐 서문, 들어가며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시죠. 어, 표지나 저자 속의 목차를 살핀 후에 독자들은 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프롤로그를 읽게 돼요. 예. 프롤로그도 이제 종이책 같은 경우는 펼쳐서 읽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전자책은 프롤로그를 바로 보실 수가 없지만 여기 책 소개에서 나중에 서점에 올라가는 책 소개에서 프롤로그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좋아요. 프롤로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왜 이 책을 여러분들은 읽어야 하는가? 저자인 내가 이 책을 쓴 이유,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돈을 지불하고 책을 읽게 되면, 사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예, 그래서 독자는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의 필요성, 이 책의 목적,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지불하는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꼭 프롤로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프롤로그 뭐 한 바닥, 그러니까 A4 용지 한 바닥이나 뭐 두 바닥이나 어떤 분은 세 바닥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바닥은 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는 뒤쪽에다 쓰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막 이렇게 쓰신 분들 뒤에 에필로그 또는 책을 마치며 끝마치며 뭐 이런 표현으로 쓰시는데 이걸 쓰시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전달 메시지, 예,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짧게 함축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한번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출판사에 고마웠다. 가족들이 내가 책을 쓰는 동안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었고 뭐 누구가 뭐 감사했다 뭐 이런 것들 에필로그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롤로그에 또 이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미래 재원을 좀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쓰신 분 것들을 한번 좀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 우리 그 전자책 일기 과정에 보호망은 다 죽는다라는 아주 그 기막힌 제목을 가지고 일기에서 지금 이렇게 쓰셨던 우리 참여자분의 그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되게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려서 자기계발 예스24시에 순식간에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전자책이 10위권 안에 든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일인데 책도 많이 팔리고 10위권 안에 들었고 이분이 되게 그 제목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보호망은 다 죽는다. 라고 마케팅도 잘 하셨던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그 목차를 이렇게 쓰셨고요. 프롤로그 쓰셨죠. 프롤로그, 이렇게 프롤로그 쓰셨는데, 프롤로그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 나는 실패한 보험 설계사다. 보통 성공한 보험 설계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공한 노하우,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보험 설계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다루고 있는데 이분은 역발상으로 다르게 해서 반대로 실패한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이미 죽은 보험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조금 이렇게 했고요. 아마 보험이나 영업 쪽에 계시는 분은 이 프롤로그만 봐도 이 책을 꼭 사고 싶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본인 얘기를 쭉 쓰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내가 보험 영업 설계사가 되겠다. 내가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피하고 불편해할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먼저 상담을 요청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사람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우리가 중고차를 팔거나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이다. 본인이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말이다. 예. 보험 설계사가 뭐 누구나 뭐 이거를 해라, 뭐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런 환상을 깨뜨리는 말이죠. 예.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험 설계사들이 하고 있고 당신이 이미 영업 현장에서 하고 있을 정말 위험한 실수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끝내 어떻게 당신을 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요. 보험왕은 다 죽는다. 정말이다. 실적이 뛰어나고 월급을 억대로 받고 연도 대상을 매년 받는 보험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보험왕은 말로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을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보다 심하면 금융사기 등과 같은 관련한 범죄자로 뉴스에도 나온다. 아니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끝까지 승승장구하고 평생 돈을 잘 버는 보험 설계사를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될 수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이 책을 정독하길 바란다. 왜? 보험왕이 죽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당신과 세상의 모든 보험 설계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 하나는 나는 보험을 너무 사랑한다. 예,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를 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앞에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내가 정말 보험 설계사를 했다라면 이 책을 선뜻 사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책인데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 표지가 왔죠. 여기 프로 강사 시크릿 표지가 오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표지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한 장을 더 넣었습니다. 강의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 프로 강사 시크릿 저자 박수키 해서 저자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지라고 하죠. 프롤로그 또는 뭐 1챕터, 2챕터 할 때 이런 간지를 저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챕터 1, 왜 프로 강사인가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 프롤로그에서 이제 프롤로그 제목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썼고요. 프로는 무엇이 다른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서 쭉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유, 색깔이 안 맞네요. 좀. 자, 이 책은 프로가 되기 위한 강사들의 지침서다. 프로는 프로다워야 한다. 자신이 하는 강의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강의를 듣고 나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곰곰이 짚어보아야 한다.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교육 현장에서 프로로 뛰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글을 썼다. 원고를 쓰는 내내 스스로 내가 진정한 프로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방성의 시간이 되었다. 진심으로 프로다운 모습으로 일에 임하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강사도 왜 프로가 되어야 하는지, 자, 여기서부터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죠. 왜 당신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야 하는 겁니다. 강사도 왜 프로가 되어야 하는지, 누가 프로 강사인지, 어떻게 프로 강사가 되는지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녹여냈다. 초보 강사들에게는 프로 강사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방법과 전략들을, 이미 프로 강사에게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프로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동기부여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프로 강사로서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더 갖춰야 할 것인지도 자문하게 될 것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달하는 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렇게 책의 목적,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으셨으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차를 쭉 하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쭉 가서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죠. 에필로그에서 저는 교육은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프롤로그, 에필로그 외에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요거는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 우리 그 지난번 수업에서 큰솔북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전자책 파일은 PDF 파일과 EPUB이라는 파일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완성되시면 이 해당 원고를 이렇게 뷰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흔히들 크몽이나 타링에 전자책으로 올리는 거는 그냥 PDF 파일인데 그걸 그냥 한글 문서를 PDF로 바꿔서 그냥 올려요. 올려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책이 팔리고 나면 그거를 사실은 뭐 저작권이 위반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뭐 나누거나 그러지 마세요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뭐 옆에 있는 제 짝이나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파일을. 그런데 실제로 출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보나 예스24시나 이런 데 원고를 출판을 하시게 되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뷰어가 있어요. 뷰어. 그 뷰어 그 설명 들으셨죠? 지난주 수업에서. 그 뷰어를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린트를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파일 자체를. 그게 가장 큰 작가로서의 어떤 저작권을 위한 장점이,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으로 만드는 그런 EPUB 파일, 그래서 EPUB 파일을 생성하려고 하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아니고요. 출판사가 하실 일이고 그 출판사 쪽에서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지난번 수업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 삼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PDF 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죠? 서점에서도 독자들도 이퍼 파일을 더 좋아해요. 이퍼 파일은 늘렸다 줄였다 이런 거 되게 읽는 독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글자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PDF 파일은 그게 좀 불가능하고요. 기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퍼 파일을 독자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서점에서도 선호한다. 왜? 더 잘 팔리니까. 예.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음, 어떤 파일로 할 거냐 했을 때 사실은 대부분 이퍼 파일로 하지만 너무나 이미지가 많고 너무나 표가 많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의 전자책일 경우에는
아마 출판사에서 PDF 파일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더 많이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의 내용에 따라 파일 형태를 결정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편집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편집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을 제일 처음 기획 출판할 때, 사실은 이제 목차 정하고 이렇게 제가 정해서 그 원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고만 작가가 쓰면 기획 출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에서 이 에디터가 편집을 해주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작가인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이제 협의하에 이렇게 내용 편집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작가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 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은 편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편집 스타일을 도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여기 01 죽겠다고 외친 사람들 이거는 이제 꼭지가 되는 거예요. 챕터 1의 첫 번째 꼭지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실 건데 챕터 1 불황의 시대 왜 미친 열정력인가 해서 꼭지 죽겠다고 외친 사람들 이게 꼭지인 거죠. 이 6개가 꼭지인데 자 챕터 1 사이사이에 그 이런 거는 간지는 거기서 이제 출판사가 만들어 줄 거지만 여러분들도 간지를 만드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01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딱 하시고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고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도둠체로 바꾸고 글자 크기는 뭐 한 14 정도 하고 속꼭지 아니면 뭐 13 정도 할까요? 13 정도를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하기 하신 다음에 자간은 우리 190을 하죠. 줄 간격은 190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데 일일이 01 하고 나서 또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 이게 02라면 하셔서 또 들어가셔서 도둠체 12, 12였나? 13이었나? 예, 14.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잠깐만요.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래그를 탁 하신 다음에 여기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스타일 보이시죠? 스타일. 예, 아래쪽에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은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고요. 연필 모양은 스타일을 편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를 탁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스타일, 즉 아까 우리 꼭지죠. 속꼭지 제목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속꼭지 제목을 추가를 하시면 바로 생기고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수정한 다음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모양 눌러주셔서요. 이거는 그대로 보통으로 놔두시고 줄 간격만 여기서 190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글자 모양에도 들어가 볼게요. 글자 모양의 글자 크기는 본문의 크기는 우리가 12포인트로 하기로 했고요. 글자 글꼴은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본문은 쿠법 더듬체 미디움 아니다 본문이 아니고 참 우리 하는 게 지금 꼭지 제목이죠. 꼭지 제목이니까 쿠법 더듬체 좀 진하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꼭지 제목이니까 검정색 하셔도 되겠지만 진하게 하고 싶으면 진하게 딱 눌러주시고 여기 글자 색깔을 우리는 이제 주황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해서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본문도 또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에 02, 이 부분에 와서 또 이렇게 누르셔서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속꼭지 제목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제가 이걸 왜 03을 했을까요? 예. 자, 속꼭지 제목.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도 들여쓰기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쭉 드래그를 이제 한번 합니다.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본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또 새롭게 만들고 싶다라면 여기서 전자책 본문이라고 할게요. 전자책 본문 하셔서 문단 모양은 본문은 들여쓰기를 하셔야 되겠죠. 들여쓰기 글자 포인트는 본문은 12포인트. 그쵸? 그리고 이게 그 줄 간격은 19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고 있는 거 여기 이 부분에 그쵸?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도 또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중 크기 12 하시고 글자 글꼴은 네 이렇게 본문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법에서 우리가 그 속꼭지는 진하게 했지만 라이트는 너무 얇아요. 그래서 코법 월드 도둠체 미디움 어떤 선생님들은 도둠체와 바탕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도둠체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그대로 검정색으로 하시면 되겠죠. 설정 추가 설정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뀐 게 이거고요. 실제로 제가 원래 썼던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여기도 또 공의 또 하셔서 누르셔서 또 꼭지 제목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려가서 이렇게 아이고 배가 아프다 하시고 요거는 아까 03이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본문도 또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스타일이 들어가서 전자책 본문으로 딱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은 내용 편집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프롤로그, 에필로그도 다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내용 편집과 오타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하신 다음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제 틀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이 특강, 네 번째 특강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특강도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텐데요. 오늘까지 해서 한 주를 더 여러분 열심히 고쳐 쓰기를 하시고, 내용 편집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들을 다섯 번째 특강은 여러분들께 이제 표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는 제가 강의에서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번 주 한 주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보다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내용 편집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내용 편집이 다 이루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롤로그 쓰시고 에필로그 쓰시고 저자 소개도 이제 내용 편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수업을 들으시면은 5차 특강에서 표지 만드는 거 들으시고 또 그 이후의 시간 내에 계속해서 이제 편집이 이루어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